안녕하세요. 이것이 안드로이드다 저자 박성훈입니다. 5장 대표적인 뷰 그룹에 대해서 7번째 강좌입니다. 이 강좌에서는 앞서 배웠던 6가지 뷰 그룹을 각각 비교해보고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각 뷰 그룹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직접 특정 화면을 여러가지 뷰 그룹을 이용해서 구현해 보겠습니다.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가지 각 뷰 그룹이 편의성, 성능, 유연성이 어떠한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솔루트 레이아웃은 개발자가 자식뷰를 배치할 때 개발자가 좌표 등의 정보를 직접 계산해서 입력해야 되죠. 그러니까 X축은 10이다, Y축은 10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위치에 자식뷰를 추가하게 되는데, 이런 거는 개발자가 어쨌든 모든 정보를 계산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편의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낮다고 평가되고요. 그다음 성능은 뷰 그룹이 특별하게 자식뷰를 배치하기 위한 계산 공식이 없죠. 그러니까 직접 개발자가 입력한 그 위치대로 그대로 자식뷰를 배치하기 때문에 성능은 뭐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좌표 기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지 않는 것은 이미 제가 보여드렸죠. 어쨌든 앱솔루트 레이아웃은 과거 방식의 화면을 배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 평가를 떠나서 일단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레임 레이아웃인데요. 프레임 레이아웃은 자식뷰를 겹쳐서 배치하는 뭐 그런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레이아웃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뷰 그룹 내에 다른 자식의 뷰 그룹을 포함시켜서 다른 자식 뷰 간에 이렇게 겹쳐서 보이거나 아니면 어떤 걸 가리거나 다시 보이게 해서 이렇게 좀 전환되는 듯한 효과를 주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는 이 뷰 그룹은 어떤 특정한 레이아웃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정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평가하기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그리드 레이아웃인데요. 그리드 레이아웃은 편의성 측면에서 먼저 보면 아마도 모든 뷰 그룹의 장점을 이렇게 모아서 그리드 레이아웃을 만들어낸 거는 같아요. 그런데 장점보다는 단점들이 훨씬 많고 난해해지고 직관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편의성 측면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성능 측면에서는 리니어 레이아웃이나 테이블 레이아웃은 여러 개의 뷰 그룹을 중첩해서 배치해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화면을 만들 수 있어요. 특히 화면이 복잡해질수록 더 많은 뷰 그룹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드 레이아웃은 어, 다른 뷰 그룹의 장점을 이렇게 모으려고 한 결과로 특별한 뷰 그룹을 쓰지 않고 이것만으로도 이제 이 그리드 레이아웃 하나만으로 중첩하지 않고도 테이블 같은 구조도 표현할 수 있고 뭐 그런 좀 장점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뷰 그룹을 중첩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성능 측면에서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유연성이 문제인데요. 이 그리드 레이아웃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유연하지 못한 거예요.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앞에 그 가변적인 크기와 우측에 그 고정적인 크기를 두고 화면이 크기가 바뀌었을 때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여서 화면을 가득 채워줘야 되는데 그런 속성들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유연성은 굉장히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은 아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식별을 수직이나 수평으로 배치되고 굉장히 그 속성도 작아서 그러니까 뭐 이해하기도 편하고 좀 직관적이기도 해서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쉬워서 가장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의성 면에서는, 그러니까 개발자의 편의성 면에서는 굉장히 가장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능 면인데요.
표 형식으로 리니어 레이아웃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좀 더 복잡해지면 굉장히 많은 중첩된 리니어 레이아웃을 써야 돼요. 그래서 화면이 복잡할수록 이렇게 성능이 좀 나빠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연성 측면에서는 가중치 그 레이아웃 언더바 웨이트 같은 속성이 지원되기 때문에 화면을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고정된 크기와 가변된 크기를 적절히 활용해서 화면 크기가 변하더라도 화면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유연성 속성들이 존재하고 있죠. 테이블 레이아웃도 특별히 제가 어, 다른 레이아웃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레이아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테이블에 특화된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우선 편의성 측면을 따지자면 다양한 이제 화면을 구성할 수 없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화면을 구성할 수 없고 테이블 같은 특화된 레이아웃이라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편의성 측면에서는 테이블에 관련해서는 높지만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능 측면에서는 이게 좀 테이블 구조 자체가 리니어 레이아웃을 상속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테이블을 표현하자면 행과 열이 전부 다 중첩된 테이블 로우 같은 그런 걸 써서 굉장히 중첩돼 있어요. 그래서 뷰 개수가 많아지면 일단 성능은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좀 낮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유연성 면에서는 다양한 화면 구성에 사용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테이블 형태에 특화된 레이아웃이라면 굉장히 유연하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렐러티브 레이아웃인데요.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그 부모와 자식 뷰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자식 뷰 간의 관계로 배치되는 속성이죠. 그래서 사실은 좀 직관적이긴 한데 설정해야 되는 속성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18가지 정도 됐었죠. 그중 17가지 정도는 그 부모 뷰 그룹과 뭐 관계 아니면 자식 뷰 그룹 간의 관계, 자식 뷰 간의 관계 뭐 이런 속성들인데 어쨌든 개수가 많다면 좀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음, 완벽하게 편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의 편의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성능 측면에서는 어, 테이블 레이아웃이나 리니어 레이아웃처럼 이게 중첩된 뷰를 쓰지 않아도 관계에 의한 배치이기 때문에 특정 기준 뷰만 있다면 아래 위로 상하로 뭐 이렇게 상하 좌우로 이렇게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중첩된 뷰 그룹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성능 측면은 그리드 레이아웃처럼 단일 뷰로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많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유연성인데요. 어, 유연성 측면에서도 리니어 레이아웃에 레이아웃 언더바 웨이트가 있었다면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뷰 간의 관계, 부모 뷰 간의 관계의 조합의 속성으로 느렸다 줄였다 뭐 이렇게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연성 측면에서는 리니어 레이아웃처럼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체적인로 뷰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뭐 편의성, 성능, 유연성 측면이 가장 중요해 뷰에 있어서는 그 기준으로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뷰 그룹에 대해서 지금 총 6가지만 살펴봤는데요. 뷰 그룹 종류는 이것 말고도 어댑터 뷰나 뭐 다른 스크롤 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화면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화면에 뷰들을 배치하고 전체적으로 그리는 그런 뷰 그룹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6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 6가지 뷰 그룹이면 웬만한 화면은 다 구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뷰 그룹의 특징은 끝에 레이아웃이 붙는다라는 점이 있어요. 앱솔루트 레이아웃, 프레임 레이아웃, 그리드 레이아웃, 레이아웃이 전부 다 붙죠. 그만큼 화면을 구성하는 중요한 근본이 되는 뷰 그룹이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프레임 레이아웃은 앱솔루트 레이아웃은 제거되고요. 디플리케이티드 됐죠. 제거되고 프레임 레이아웃, 그리드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 테이블 레이아웃, 렐러티브 레이아웃 총 5개가 주로 사용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프레임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 렐러티브 레이아웃 3가지 정도예요. 거의 대부분 이 3가지 레이아웃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개발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앞서 배웠던 각 뷰 그룹을 화면이 제시됐을 때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이런 레이아웃을 이만한 레이아웃을 꾸미고자 했을 때 어떤 레이아웃을 선택해야 될지 조금 처음 구현을 해보시는 입장에서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충분한 설명을 제가 드릴 건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레이아웃을 봤을 때는 구간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구간을 나눌 때는 리니어 레이아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레이아웃 이 대제목 영역 정도로 나눠주고요. 그다음 소제목 정도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리니어 이제 홀리젠탈이 아니라 버티칼 이제로 방향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준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진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하는 부분을 나누고요. 그 마지막으로 나가기 저장하기 버튼 위주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구간을 이렇게 정해서 나눈 후에 이거는 텍스트 레이아웃이 하나니까 그냥 넣으면 되고 이것도 텍스트 뷰로 하나만 넣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또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은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이렇게 관계형으로 배치를 시키면 뷰 그룹 두 개, 뷰 그룹 하나와 이 또 중첩된 뷰 그룹 하나만 있으면 그릴 수 있겠죠. 이런 대부분 다 그 화면을 구성할 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화면을 뷰 그룹을 이용해서 구간을 나눠주는 것들은 리니어 레이아웃이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세부적으로 좀 각 로우의 항목들을 좀 나눠줘야 될 때는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많이 써요. 그렇다고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무조건 나누는데 세부적으로 항목을 결정하는 데만 렐러티브를 쓰는 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뭐 리니어 레이아웃이 더 편하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테이블 안에서 테이블이 아니죠.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서 이게 옆으로 배치되는, 그러니까 뷰들이 옆으로 배치되는, 수평으로 배치되는 게 필요하다면 그냥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더 써서 수평 배치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표 안에 이렇게 사각이지만 자세히 보면 표와 비슷한데 이런 경우는 테이블 레이아웃도 세부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구간을 나눠서 그 구간의 항목들을 이제 어떻게 배치할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간 나누는 거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거.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직접 저자와 함께 이 화면을 구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대부분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각각의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화면을 설계하는 팀이 있어요. 디자인 팀이. 그 UX나 GUI 팀들이 있는데 그런 팀에서 가장 먼저 이제 화면을 설계해줘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샘플로 제가 하나를 넣었어요. 이런 화면을 먼저 디자인을 해주고요. 그 디자인에 들어가는 폰트나 배치되는 방식, 이런 화면을 그려달라. 그 다음에 이런 화면이 동작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UI 가이드, 뭐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GUI 가이드를 하나 제가 뽑아봤는데, 이런 화면에 여백을 20 정도 주고, 뭐, 제목의 크기는 글자 크기가 이 정도다. 뭐, 세부적으로 이 항목 안에서는 100 x 100의 이미지를 집어넣는다. 간격은 어느 정도다. 글자 크기 다 들어가죠. 뭐 이렇게 설명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화면을 그대로 개발자는 XML로 만들게 돼요. 안드로이드 개발자의 경우 레이아웃 XML을 통해서 그리게 되는 거죠. 그린 다음에 할 것이 이제 각각의 항목이 입력됐을 때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해라는 자박 소스를 구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와 함께 이 화면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계속 확인하면서 구현하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이클립스를 실행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생성은 컨트롤 N을 누르셔도 되고요. 컨트롤 N을 누르셔도 되고 여기 플러스에 있는 U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파일에 있는 U를 누르셔도 됩니다. 우선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해 볼게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어플리케이션 네임은 지금 뷰 그룹을 테스트하는 중이니까 그냥 간단히 뷰 그룹이라고 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패키지 네임은 그냥 중간에 회사명이 빠져서 제가 운영하는 슈퍼드로이드 카페에 대한 슈퍼드로이드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 버전은 제가 말씀드렸죠. 앞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6 정도면 지금 현재 가장 적합한 민 버전이라고 했어요. 하유한 버전이에요. 타겟 버전은 가장 높여서 현재 테스트 중인 그 에뮬레이터도 최고 높은 버전으로 테스트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 최고 좋은 정책, 안드로이드에 안정된 정책을 적용하려면 19 버전으로 적용하는 게 좋겠죠. 현재 19까지 나와 있습니다. 키캣. L 버전이 나와 있긴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릴리즈가 된 버전은 아니고 베타 테스트 기간이죠. 다음 컴파일 버전, 그러니까 컴파일 할 때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버전, 그 구현할 때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버전 16레벨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 버전에 맞춰서 쓰면 되죠. 물론 19 버전에 맞춰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 테마는 기본적으로 홀로 라이트 테마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를 누르고 뭐 아이콘을 이제 커스텀 아이콘을 뭐 수정할 건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액티비티를 만들 건지 뭐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요. 기본으로 놔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설정은 하지 않고 텍스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empty activity라고 해서 최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액티비티 하나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empty activity를 선택하시고 텍스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본으로 이름을 정해주는 하나의 액티비티 이름은 메인 액티비티고요. 액티비티 내에서 사용되는 레이아웃, 화면을 구성하는 리소스, 레이아웃 화면 리소스에 대한 그 리소스명은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책 전체적으로 이 이름을 괜히 바꾸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자기의 액티비티가 구현하려는 액티비티에 맞는 이름을 바꿔주면 되는 것이죠. 레이아웃도 마찬가지고요. 네, 피니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뜨게 돼요. 근데 이클립스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나열되면 보기가 싫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고 Go Into라고 하시면 이렇게 그 해당 패키지 안으로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 패키지 하나만 보기에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한 화면이 지금 자동으로 만들어진 화면이고요. 이게 레이아웃 리소스 밑에 레이아웃 밑에 이런 식으로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이 그 레이아웃 소스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죠. 이렇게 되죠. 이 소스는 src 폴더에 메인 액티비티에서 셋 컨텐츠 뷰를 통해서 리소스를 참조하고 화면에 그리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 지금 우리가 제안을 받은 화면은 이런 화면이죠. 먼저 이 화면을 그리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당연히 레이아웃 XML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레이아웃 XML은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에 있고요. XML로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살펴보면 레이아웃을 이렇게 그러니까 구현할 레이아웃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일 큰 텍스트와 중간 텍스트, 그 다음에 어떤 사진과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부제목, 제목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하단에 사진, 그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버튼을 입력하는 부분이 나뉘겠네요. 자, 이 부분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각 단계별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먼저 리니어 레이아웃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는 걸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시작과 끝은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시작하고 끝은 슬래시로 끝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모르는 그 XML들은 제거를 하고 알만한 것들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 전체를 채우는 화면이죠. 그러니까 지금 XML 내용을 보시면 화면 전체를 채우고 있어요. 남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마진을 주고 있죠. 각 마진을 주고 있고요. 마진은 상하 좌우 전부 다 20씩 줬네요. 요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화면을 전체를 채우고 20씩 마진을 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크기는 매치 페어런츠, 그러니까 화면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부모가 지금 상위 부모는 리니어 레이아웃의 상위 부모는 지금 모르실 거지만 어쨌든 화면 전체를 채우니까 상위 부모가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매치 페어런츠라고 웨이트 값과 위드 값과 하이트 값을 주면 됩니다. 자, 화면은 가득 채웠고 상하 좌우 여백이 필요해요. 상하 좌우 여백이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레이아웃이 아니죠. 레이아웃 마진이 되겠네요. 마진 중에는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좌측, 위쪽, 오른쪽, 밑쪽. 스타트 엔드는 일단 접어두고요. 위에 마진이라고 하나만 돼 있는 것만 선택을 하시면 얘는 이제 상하 좌우 전부 다 마진을 주겠다는 의미예요. 지금 20 정도로 주고 있는데 20 dp라고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진행이 된 결과냐면요. 지금 여기 20 dp까지 줬고 요거 전체를 아우르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그 다음에 들어갈 거는 먼저 텍스트 뷰가 하나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제목에 해당하는 레이아웃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목이 들어가는 걸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 부제목이 존재하고 부제목은 레이아웃이 어렵지 않아요 라는 부분이고 중간에 20dp를 주고 있습니다. 요거 두 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리니어 레이아웃을 수직으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안드로이드 오리엔테이션은 리니어 레이아웃 자체의 속성이기 때문에 레이아웃이 안 붙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배치해야 되니까 버티칼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식 뷰를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가되는 게 제목이죠. 여기서 한번 적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화면을 구성할 때 주석으로 제목 이렇게 적어준 거 구간을 만들어주면 나중에 작업하기가 편해요. 그 다음에 부제목이 들어갈 거고요. 자, 다음 들어가는 거는 뭐가 들어가죠? 사진과 설명이 들어가죠. 사진과 설명 부분. 꺽스 해가지고 마이너스 누르면 주석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들어가죠. 패스워드 부분이 되고 입력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버튼이 들어가겠죠. 잠시만요. 입력부, 패스워드, 그 다음에 버튼부. 맞네요. 다음은 나가기,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이죠. 버튼부. 총 하나, 둘, 셋, 넷, 5가지 영역으로 나눌 거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씩 넣어 나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 제목이, 레이아웃이라는 제목이 있고요. 중간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너비는 웹 컨텐츠에서 컨텐츠 맞게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도 컨텐츠 맞게 해주면 되고 이제 정렬이 중요한데요. 안드로이드에서 정렬을 중앙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한테 자기가 중앙에 배치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겠죠. 리니어 레이아웃의 그 정렬하는 부모한테 요구하는 거는 레이아웃 그래비티입니다. 그래비티 속성이고 거기에 중간에 와야 되죠. 센터, 홀리젠탈 그러니까 수평으로 중앙에 와야 되기 때문에
센터 호리젠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을 적게 되는데요. 내용은 아직 텍스트 뷰를 배우진 않으셨지만 텍스트라고 하면 뷰 자체의 속성입니다. 텍스트 한번 적어주시고 들어갈 내용 레이아웃이라고 지금은 그냥 적어줄게요. 자, 텍스트가 들어갔다면 이제 다음은 텍스트 사이즈를 적어줘야 되는데요. 텍스트 sizt 하시고 사이즈를 지금 문서를 봐야 돼요. 자, 사이즈가 보시면 레이아웃의 사이즈는 20이네요. 그러면 20dp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이거 아시는 분은 SP로 왜 안 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리소스절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지금 20dp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이제 내용을 보시면 그 아래로 부제목이 들어가는데 앞에 20 정도의 마진이 붙어요. 그래서 밑에도 마진을 위에서 먼저 정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안드로이드 레이아웃이죠. 부모한테 나의 밑에 마진을 줘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죠. 마진 바텀을 선택하시고 true라고 주시면 됩니다. 마진 true. 예, 마진을 얼마만큼 줘야 되지? 20dp만큼 주죠. 20dp만큼 주면 표시가 됩니다. 잠깐 이제 미리 보기 화면을 제가 그래피컬 레이아웃으로 쓰시라고 했어요. 딱 보면 화면에 20만큼 들어갔고 상하 좌우 여백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 여백이 들어갔고 아래도 여백을 내가 20 줬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잘 들어가는 걸 확인했으면 계속 이어서 편집을 하면 되는데요. 아마 폰 화면에서는 텍스트 지금 소스 화면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로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다음은 부제목 부분이에요. 부제목 부분은 텍스트 뷰로 시작하죠. 그래서 텍스트로 시작하니까 굳이 뭐 이렇게 복사를 해서 바로 넣고 텍스트 뷰의 크기도 랩 컨텐츠 뭐 특별한 크기, 그러니까 텍스트 영역의 크기는 랩 컨텐츠로 컨텐츠 영역 크기만큼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래비티는 그러니까 중력 방향, 정렬되는 중력 방향은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적어 주셔도 기본이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좌측 정렬인 거죠. 그렇다면 그냥 안 적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비티는 빼고 텍스트 내용은 레이아웃 어렵지 않아요 라는 글이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크기가 필요한데 텍스트 크기는 18일 거예요. 18 끝나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진은 20이고요. 자, 이 텍스트 크기가 여기가 18이고요. 그 아래로 마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구현이 된 거죠. 하나씩 이렇게 구현해 나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지겹지 않아요. 내용을 보시면 정상적으로 우측에 마진이 들어갔고 22 마진이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됐고요.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인데요. 사진 영역은 이 부분인데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쓰기도 좀 애매하고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면 이미지를 먼저 집어넣고 관계에 의해서 배치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먼저 이미지를 먼저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사용할 것입니다. 자,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고 렐러티브 레이아웃의 크기를 먼저 지정해야 되겠죠.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크기를 지정하는 게 가장 먼저 우선이에요. 그래서 늘 크기와 너비 정보를 먼저 설정하면 됩니다. 너비 정보는 옆으로 이제 수평 영역으로는 가득 채워야 되겠죠. 보시면 수평 영역으로는 이 영역 크기만큼 다 채워야 되니까 매치 페어런치를 쓰시면 되고 수직 방향으로는 다 채워버리면 밑에까지 가니까 안 되니까 이 채워진 컨텐츠 크기만큼만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비는
매치 페어런츠죠.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 화이트는 블랙 컨텐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 정보는 다 지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들어갈 내용이 이제 필요한데요. 가장 먼저 들어갈 게 사진이죠. 사진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미지 뷰를 쓰시면 돼요. 이미지 뷰는 사진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정 이미지를 불러와서 쓸 수 있는 뷰가 됩니다. 안드로이드 다음에 이미지 뷰에 들어가는 크기가 또 중요하겠죠.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크기 레이아웃 선택하시고 이미지 크기는 앞서 제가 그 가이드에 보시면 있어요. 100 by 100이에요. 100 by 10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100 dp라고 할게요.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100 dp. 자, 이제 이미지를 넣어야 돼요. 100 by 100의 이미지를 안에다가 원하는 안드로이드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데 리소스를 저희가 추가하는 거를 지금은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패키지를 생성하면 앱의 아이콘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안드로이드 모양이거든요. 일단 집어넣어 볼게요. src 하시고 이미지 정보는 골뱅이 하시고 그림 같은 리소스는 드로우블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뱅이 드로우블 리소스라고 의미로 드로우블 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하나밖에 지금 리소스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리소스예요. IC, 아이콘이라는 의미고요. 런처, 그러니까 홈에서 사용되는 아이콘이라는 의미로 IC 언더바 런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안드로이드 이미지예요. 안드로보이 이미지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넣고 자, 크기 정보랑 너비 정보, 이제 이미지 뷰에 들어갈 거가 넣었어요. 그 다음 필요한 거는 뭐냐면, 이 이미지를 어느 위치에 넣을지가 중요하죠. 릴러티브 레이아웃에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모와 자식 뷰 간의 관계에 대한 배치. 그거부터 써야 돼요. 그게 기준뷰가 되죠. 자식과의 관계에 대한 배치는 지금 아무것도 추가된 뷰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배치에서 어느 쪽으로 붙을지 지정해 줘야 되는데 부모의 안쪽에 어느 쪽에 붙을지 그럼 사실 안 적어줘도 돼요. 안 적어주는 게 좋은 게 잠시 보시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배치 중에 화면에 어느 쪽에 배치시킬지 결정하는 게 있어요.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앞서 제가 알려드렸을 때는 레이아웃 언더바 얼라인 페어런츠 레프트 왼쪽에 붙고요. 그 다음에 탑에 붙는 거는 레이아웃 언더바 얼라인 페어런츠 탑 이렇게 해서 이쪽에 붙는 거를 위치를 했어요. 이게 근데 디폴트예요. 나머지는 이제 바꾸려면 조건을 이제 다른 속성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이게 기본 속성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써야 될 것도 레이아웃 언더바 레이아웃 페어런츠 레프트과 탑이에요.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기본이니까. 자, 기본으로 두고 그러면 한번 직접 확인해 볼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 정상적으로 들어갔네요. 100 by 100이고요. 여기까지가 렐러티브 레이아웃의 영역이에요. 보시면 누르면 오른쪽에 렐러티브 레이아웃 영역이 나와요. 딱 좌측에 붙었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화면을 봐야 되겠네요. UI 가이드를 GUI 가이드를 보시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의 사진이라고 나와 있고 밑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면 사진은 좀 애매한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글은 여기를 봐야 되겠네요. 밑에 글은 밑에 붙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글은 그러니까 사진에 대한 설명글은 왼쪽에 이미지의 오른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하단에 붙어 있죠. 요 위치를 이 관계를 정확하게 매칭을 시켜주는 게 먼저예요. 얘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위에 마진을 20 주고 위에 사진 내용이 애매한 위치에 있죠. 그러면
마진 주고 얘 위에 올리면 결국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먼저 따지자면 사진은 그려놨으니까 얘 옆에 사진 설명글이 있고 사진 설명글 위에 사진의 설명 내용이 있는 거죠. 타이틀이 있는 거죠. 이 과정을 하나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설명글은 텍스트 뷰가 되겠죠. 자, 먼저 텍스트 뷰를 하나 만들게요. 텍스트 뷰를 만들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크기라고 있어요. 크기는 지금 그 제목의 크기이기 때문에 컨텐츠 크기만큼 그냥 넣을게요. 컨텐츠를 넣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크기도 일단 랩 컨텐츠로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텍스트 내용은 한번 볼게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안드로이드를 이용해서 멋진 모바일 앱을 만들어 보아요. 안드로이드를 이용해서 멋진 모바일 앱을 만들어 보아요 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제 이곳의 위치, 그러니까 이 텍스트 뷰의 위치는 이미지의 오른쪽 하단이라고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미지의 그 위치에 있다라고 저희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뷰에 아이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 뷰에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아이디를 정해줘야 되겠죠. 골뱅이 하고 플러스 아이디를 만들 거예요 라고 하고요. 아이디를 적어주면 아이디가 만들어져요. 뒤에 아이디명을 적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지니까 그냥 픽처에 픽이라고 쓸게요. 자, 픽이라고 하고 이제 얘의 위치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얘의 위치는 제가 이미지의 우측 오른쪽이다. 그럼 쉬워요. 레이아웃이라고 하고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면 to right of 자, 어느 놈의 라이트 오브죠? 골뱅이 아이디의 픽의 라이트 오브다. 됐죠? 그러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전 장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기준 뷰의 오른쪽에 있고 싶으면 라이트 오브라고 했어요. 레이아웃 언더바 투 라이트 오브. 그러면 기준 뷰 이게 이미지가 되는 거고 우리가 배치할 것은 이 오른쪽에 배치하겠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에 정확하게 어느 곳에 위치돼야 되죠? 이 위치 중에도 기준 뷰의 바닥에 딱 맞춰야 돼요. 정확하게 바닥에 맞추는 게 뭘까요? 요거죠. 얼라인 바텀이에요. 레이아웃 언더바 얼라인 바텀을 하면 기준 뷰의 수평으로 딱 바닥에 맞춰져요. 그러니까 이 조건과 이 조건을 합치면 딱 원하는 위치가 되는 거죠. 자, 한번 제가 이거에 요약된 정보는 카페에 올려놨어요. 부록이라는 곳에 가서 내려받아서 출력해서 책상 주위에 붙여놓고 보시면 돼요.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라이트 오븐까지는 됐고 그럼 바텀을 적어야 되겠죠. 레이아웃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 치면 떠요. 그 다음에 얼라인 바텀을 찾았고요. 골뱅이 어느 놈 바텀이죠? 픽이라는 녀석이죠. 그 다음에 끝나고 닫고. 자, 이제 확인해 볼까요? 자, 이 녀석의
오른쪽에 있고, 위치 위아래 중에서는 딱 여기 바닥에 맞췄다. 그래서 딱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게 위에 제목이에요. 자, 요 나의 사진이란 제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이 텍스트의 크기가 얼마였죠? 14였네요. 이걸 안 적었네요. 하나 더 적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참고로 이 텍스트의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두 번 클릭하시면 바로 소스로 띄워요. 그래서 찾아 들어가기 편하실 거예요. 텍스트의 사이즈는 레이아웃이 안 붙는 자기만의 텍스트 뷰만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텍스트 사이즈라는 게 있는데 14dp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위에 요 텍스트 뷰 위에 제목을 붙여야 되는데요. 제목은 나의 사진이었죠. 잠시만요. 나의 사진이 맞았나요? 아, 예, 나의 사진이 맞습니다. 크기도 같은 14였습니다. 자, 내용을 먼저 적을게요. 나의 사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는, 자기 컨텐츠 크기만큼 지정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가 중요한데요. 위치를 다시 한번 적어보겠는데, 위치는, 위였죠? 누구 위였죠? 바로 위에 있는 이 텍스트 위였어요. 근데 텍스트 위라고 제가 지정해 주려니까 이 녀석을 지칭할 아이디가 없네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아이디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안드로이드 아이디는 이게 내용이 골뱅이 플러스 아이디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고요. 픽의 뭐가 되죠? 픽의 컨텐츠 내용이 되죠. 컨텐츠라고 일단 할게요. 픽의 컨텐츠고, 그러면 이 아이디 위에 이 녀석이 존재해야 되겠죠?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버브예요. 어버브는 아이디라고 하고 이 녀석 위에 올려주세요. 자, 위에 올렸고, 이 녀석 위에 올렸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정렬은 어디죠? 옆에 정렬은 온라인 레프트라고 하면 되겠네요. 온라인 레프트의 콘텐츠의 이쪽에 딱 붙게. 콘텐츠 요 녀석에 요 딱 위치 여기에 붙게 만들어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내용은 뭐냐면요. 잠시만요. 어버브 위에는 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딱 붙는 속성이 뭐냐면 온라인 레프트예요. 레이아웃 온라인 레프트.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오른쪽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 녀석의 위에, 그러니까 이 전체 위에 다 되는 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버브예요. 어버브인데 딱 이쪽에서 왼쪽, 그러니까 컨텐츠 영역의 위쪽에 안쪽에서 왼쪽에 정렬해라. 요놈의 왼쪽에 정렬을 맞춰라 라는 게 온라인 레프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중간에 지금 이제 마진이 빠졌네요. 밑에 마진까지 쭉 한번 확인을 할게요.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마진은 잘못 줬죠. 이쪽은 지금 컨텐츠 내용이고 여기다가 줘야죠. 레이아웃 마진 바텀하고 20이었어요. 자,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됐네요. 내용까지 있고, 오른쪽에 붙었고, 여름은, 그리고 위에 있고, 왼쪽 정렬까지.
여기까지 끝났어요. 잠시만요. 끝났고 저장해 두고요. 이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해야 될 게 ID 패스워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쓰면 뭐 얘 옆에 오른쪽에 있고 밑에 있고 왼쪽에 있고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렇지만 잘 구조를 뭐 필요하다면 렐러티브 레이아웃 써야 되는데 요놈의 장점은 요놈의 특성은 표 형식이라는 거. 그 셀이 하나 둘 셋 넷 2행 2열에 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딱 셀 간에 얘가 에디트 텍스트가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얘가 위에 게 이동되면 밑에 것도 움직여야 되고 뭐 이렇게 딱 높이가 어쨌든 딱 셀 형식으로 돼 있어요. 표 형식에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레이아웃을 쓰는 게 낫겠죠. 테이블 레이아웃을 써서 이 두 가지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20dp의 여백이 있네요. 그것까지 추가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렐러티브 레이아웃 밑에 있는 거예요. 렐러티브 레이아웃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마진을 여기다가 주면 되겠죠. 구간 간의 마진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데 넣어주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여백을 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르니까 확인을 해보고요. 여기 밑에 이제 마진이 들어갔을 거예요. 자, 이제 다음 ID 패스워드 부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ID 패스워드 부분은 테이블 레이아웃을 쓴다고 했어요. 테이블 레이아웃을 테이블 레이아웃을 쓰고 크기는 테이블 레이아웃 크기는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레디스 크기는 뭐 화면 너비는 전체를 채워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치 페어런츠가 당연히 매치 페어런츠를 쓰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콘텐츠 크기에 맞게 해야 되니까 랩 컨텐츠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전체적인 구조는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각 행에 대한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 로우가 되는 거고요. 테이블 로우를 한 명 만들고 테이블 로우는 특별하게 너비 정보를 지정하지 않고 로우라고만 인식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행을 만들게요 라고만 하면 되고요. 그 안에 텍스트 뷰가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텍스트 뷰고 안드로이드 크기를 넣어야 되겠죠. 레이아웃 자, 크기는 아마 지정을 제가 했을 거예요. 잠시만 보시면 지금 요 행을 제가 만들고 있고요. 글자 크기는 18이라고 되어 있네요. 18이고 그 다음에 이 너비는 10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너비는 100dp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높이 크기 컨텐츠 크기만큼이니까 컨텐츠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텍스트 내용은 ID. 자, ID까지 집어넣었고요. 그러면 이제 텍스트 사이즈가 빠졌네요. 안드로이드 텍스트 사이즈는 18dp죠. 자, 텍스트 뷰까지 들어갔고 오른쪽에 한 셀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다음 셀은 에디트 텍스트예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글자를 입력하는 그 텍스트가 에디트 텍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너비는 나머지 공간을 다 채우면 되니까 매치 페어런츠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높이는 컨텐츠 크기만큼이니까 콘텐츠로 하시면 되고
에디트 텍스트에 기본적으로 내용은 집어넣지 않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가 한 줄만 쓸 수 있어야 되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싱글 라인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건 배울 거예요. 그냥 true라고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줄이나 이렇게 두 줄 에디트 박스 입력되다 보니까 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글자가 많으면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싱글 라인을 주시면 그 한 줄에서만 입력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준 거고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아이디가 입력이 됐고 여기 글자 내용이 들어가요. 근데 에디트 텍스트가 크기가 요만큼밖에 안 되네요. 그 내용은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보시면 테이블 레이아웃의 에디트 텍스트가 매치 페어런츠를 지금 쓸 수 없는 상태죠. 매치 페어런츠로 하면 부모 크기만큼인데 지금 부모 크기만큼이 안 먹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 레이아웃의 특징에 맞는 걸 쓰셔야 돼요. 테이블 레이아웃의 매치 페어런츠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크기를 지정해야 되는데 이때 쓰는 게 뭐냐면 앞서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특정 그 셀에 있는 크기를 이렇게 남은 공간을 늘려주는 그 기능이 그런 속성을 써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스트레치 컬럼스라고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컬럼 테이블의 속성이에요. 안드로이드 스트레치 컬럼스 지금 컬럼의 수는 1번이죠. 0번, 1번. 자, 그렇게 보시면 얘가 쫙 늘어날 거예요. 이 행을 전부 다 늘려버릴 거예요. 남은 공간,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남은 공간은 이만큼으로. 자, 여기까지 테이블 로우가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밑에 것까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대로 하나 복사하시고요. 테이블 로우를 하나 더 만드는데요. 가장 위에 게 이제 아이디가 아니고 뭐였죠? 패스워드였어요. 자, 패스워드 18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에디트 텍스트 뭐 내용 그대로고 보시면 두 개가 만들어졌죠. 자, 이제 마지막이 남았어요. 마지막은 나가기 버튼과 저장하기 버튼이에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나가기 버튼과 저장하기 버튼은 일단 뭐 리니어 레이아웃을 쓰셔도 되고 이것도 그냥 렐러티브 쓰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렐러티브로 할게요. 일단 뭐 쓰던 거 복사해서 제가 자꾸 복사하는 버릇이 있어서 예,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한 개 쓰고 크기는 매치 페어런츠 그러니까 너비는 매치 페어런츠 높이도 이제 나머지 영역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매치 페어런츠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진은 없고요. 그 내부적으로 국가는 적었고요. 내부적으로 버튼이 두 개 들어가죠. 버튼 한 개 넣고요. 첫 번째 버튼이 저장하기 나가기 버튼이 있을 텐데 먼저 뭘 할지가 중요해요. 부모 뷰와의 관계 중에 가장 명확한 게 저장하기에 오른쪽에 붙었고 그 다음에 뷰 그룹 아래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우측과 하단에 붙게 만드는 저장 버튼이 기준 버튼이 되고 그 옆에 저장하기 버튼 옆에 나가기 버튼을 배치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저장하기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장하기 버튼에 이제 저장하기 버튼을 나가기 버튼이 이제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아이디를 적는 게 중요하겠죠. 얘 아이디는 골뱅이 플러스 아이디 만들겠습니다 하고 옆에 btn이죠. 버튼이니까 이 세이브 버튼이니까 세이브라고 적었습니다. 자, 버튼명은 만들어졌고요. 버튼의 크기는 레이아웃 크기 정보고요. 그럼 버튼의 크기는 뭐 자기 컨텐츠 크기만큼 하시면 되고 레이아웃 높이도 적어주시고 컨텐츠 크기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의 위치를 지정해야 되는데요. 렐러티브 부모 뷰 그룹에 해줘야 되니까 렐러티브 레이아웃, 레이아웃 언더바 부모의 온라인 부모의 오른쪽에 붙어라가 맞겠죠. 오른쪽에 부모의 오른쪽에 붙어 있어라가 맞고 이걸 true라고 주시면 돼요. 기준뷰. 그 다음에 부모의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부모의 레이아웃 언더바 온라인 페어런츠 바텀이 되겠죠. 온라인 페어런츠 바텀 true로 주시면. 자, 여기까지가 버튼이 한 개 생겼을 거예요. 자, 밑에 텍스트 버튼에 이름을 안 적었네요. 버튼은 텍스트 뷰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같은 속성 값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였죠? 저장하기 버튼이었죠. 자, 저장하기 버튼이라고 만들고 이제 저장하기 버튼이 생겼습니다. 저장하기. 이제 나가기 버튼만 만들면 되겠죠? 자, 나가기 버튼도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자, 아이디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름 텍스트명은 나가기. 자, 너비는 콘텐츠 크기만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페어런츠, 그러니까 부모의 밑에 있는 거고, 이제 자식과의 관계도 필요해요. 안드로이드 저장하기 버튼 옆에 있죠. 왼쪽에 있어요. 그러면 레이아웃, 그죠? 왼쪽에 있댔으니까 레이아웃 to left죠. left of 어느 녀석 왼쪽에 있냐면 venue id btn save 버튼 옆에 있다 라고 하시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네, 화면이 구성이 다 됐죠. 자, 비교를 해보시면 같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제 다음 과정은 이제 여기까지는 끝났어요. 화면이 구성됐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자바 소스의 작업들을 해줘야 돼요. 이 레이아웃을 설정했고, 나중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해라 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이제 자바 소스로 전부 다 처리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이벤트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뭐든지 처음은 화면을 구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부터 배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화면 뷰 그룹을 활용하는 거를 직접 느끼셨을 거고, 전체적인 화면 구성은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구간을 나누고 세부적인 항목은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나 테이블 레이아웃 등을 이용해서 나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그럼 전 6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